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호쌤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단원의 내용을 형성평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단원 내용 특별히 또 어려웠죠? 계산하는 문제도 많고 특히 그래프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단원의 제목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서로 연결지어 가지고 분류해보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이것들이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시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오늘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1단원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운동의 기록이었고요. 자, 이 운동의 기록을 여러분들은 시간에 따른 속력,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로 나타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특히 이 두 가지 내용이 큰 내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등속운동, 하나는 자유낙하운동.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단원에서는 그래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자유낙하운동에서는 딸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질량에 따른 자유낙하운동 어떻게 되느냐 구분하는 건데요. 답 먼저 알려드리면요, 질량과 상관없이 자유낙하운동은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등속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게 되고요. 앞에 있는 운동의 기록에서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나요?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런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좀 확인해 보세요. 학습 목표는 곧 시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의 기록입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체 운동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속력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 있었습니다. 자, X축과 Y축 있을 때 하나는 넓이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기울기의 의미,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로서 기울기는 X분의 Y의 의미가 있었고요. 넓이의 의미는 X 곱하기 Y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공식이 딱 하나 나옵니다. 뭐였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죠. 자,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거 단위에 나와 있다고 했죠. 미터 퍼 세크. 세크는 시간, 초라고 얘기했었고요. 미터는 거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안에 당연히 들어있는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속시 이렇게 막 안 외우셔도 안에 보시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혹시라도 까먹으시면은 시험지를 잘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식과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속 운동이었었는데요. 자, 등속 운동은 크게 둘로 설명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속력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등속 운동이 예에 있었죠. 예를 들어 컨베이너 벨트가 움직이다든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인다든지, 자, 이런 예들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이었는데요.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유낙하 운동은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죠. 실제는 질량이 영향을 받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저항에 따라 속력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돼요.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질량과 상관없이, 모양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깃털과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려도 이 물체는 똑같은 시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중력에 의해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어요. 1초에 얼마씩 증가한다고 했었냐면은 9.8 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었죠. 질량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에 내용 다시 볼까요? 세 가지였습니다. 자, 운동의 기록을 표시하는 방법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였었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x분의 y,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넓이의 의미는 x 곱하기 y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각각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연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굳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 G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자연낙하 운동은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자연낙하 운동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유형별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운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운동의 기록에서 이동거리와 속력으로 물체 운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가와 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두 개의 장난감을 1초마다 촬영한 연속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찍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찰칵 1초 동안에 10cm 이동했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단위가 없는데요. 자, cm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1초당 10cm씩 이동하고 있죠. 찰칵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1초당 10cm씩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10cm/s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등속 운동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 볼까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칵 찍고 다음 찰칵 찍는데 이번에 얼마 이동하고 있냐면요, 20cm 이동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도 20cm, 그 다음에도 20cm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1초당 이동하는 거리는 20cm 이동하니까 20cm/s로 등속 운동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와 나의 속력은 같다 되어 있는데 속력은 다르죠. 10cm, 20cm/s. 어떤 게 더 빠릅니까 지금? 나가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는 속력이 점점 커진다 되어 있는데 속력은 일정하죠.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가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10cm/s로 일정한 운동하고 있죠.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되는데 20cm/s로 일정한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의 속력이 나보다 빠르다 되는데 아니죠. 나가 더 빠르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는 것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죠. 시간의 단위는 여기선 초가 되고 있고요. 속력의 단위는 cm/s라고 합시다. 단위가 지금 거리에선 cm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편하겠죠. 자,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지금 1초당 10cm 이동하는 10cm/s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죠. 6초 동안 얼마 이동했어요? 지금 속력이 10cm/s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로 그랬을 때에는 일정한 빠르기로 쭉 가고 있을 겁니다. 이게 가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나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지금 속력이 얼마예요? 20cm/s 고요. 지금 하나, 둘, 셋, 3초 동안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3초 동안 속력은 20cm/s.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울기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간, 속력일 때 넓이가 갖는 의미가 이동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자, 볼까요? 이 넓이가 갖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x 곱하기 y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곱하기 속력의 의미가 되죠. 자, 혹시 헷갈리면은 단위 보시면 돼요.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가 된다고 했으니까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지금 미터만 남잖아요. 그럼 얘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이건 나고요. 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 가에서 이동한 거리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이동한 거리는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 곱하기 6, 그러니까 여기서는 60cm가 되는 거죠. 60cm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 60cm. 그렇죠. 여기 60cm 됐습니다. 자, 나 보도록 합시다. 나는 20cm/s로 3초 이동했습니다. 자, 이 넓이는 얼마가 돼요? 20 곱하기 3 똑같이 얼마가 됩니까? 60cm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 안에서 두 개의 물체가 60cm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지어서도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유형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프 문제 나왔습니다. X축에 시간이 있고요. Y축에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단위 봤더니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가 되겠고요. 이동거리는 미터가 되고 있네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을 확인하자. 자, X축의 기준이 뭔지 확인하시고 단위 보시고, Y축의 기준이 뭔지 확인하시고 단위 보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프는 일종의 언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보시면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는 x분의 y가 됐었고요. x는 시간, y는 이동거리가 됐었죠.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거 뭐였습니까? 속력. 잘 모르겠으면 뭐 넣어보라고 했어요? 단위. 이동거리의 단위는 여기서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 세크가 되죠. 미터 퍼 세크 뭐였어요? 속력의 단위가 됐었죠. 네,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지금 쭉 일정하게 이렇게 가다가, 자, 이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속력이 0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속력이 일정한 빠르기로 가다가 속력이 없어졌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또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요 앞에 있는 구간과 뒤에 있는 구간 두 개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이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25고요. 여기서는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면은 35 빼기 25. 그래서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25, 10. 어떤 게 더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게 더 빨리 이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입니다. 0에서 4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 일정합니다. 일정해요.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지금 4초 동안 25m 이동했습니다. 25m 이동했어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1초당 이동한 거리면 계산하시면 되겠죠? 25 나누기 4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4에서 6초 동안은 물체는 정지해 있다. 맞습니다. 정지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봅시다. 6에서 10초 동안의 물체의 속력은 2m/s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시간은 얼마냐면은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m 이동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는? 2.5가 되는 거죠. 이건 딱 떨어지네요. 그죠? 2.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건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등속운동 얘기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연장선입니다. 앞에 거는 속력이 변하는 것까지 제가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 더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등속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다. 어떻습니까? 예, 맞죠?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 아니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돼 있는데 시간에 비례 증가 실은 맞죠? 이런 거예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한다. 이 속력이 일정하다. 이게 등속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거리라고 했죠? 시간 곱하기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한 거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3번입니다.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이 있다. 예, 얘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4번,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 된다 되어 있는데 위에 그렸잖아요. 시간 속력이 있는데 이 시간축과 나란한 건 속력이 일정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건 또 해석을 해야 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시간 이동거리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거 있죠. 만약에 얘를 A, 얘를 B라고 할까요? 자,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많은 거고요. 밑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가 적은 겁니다. 완만할수록 속력은 느리게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유형 분석에서 이제 세 번째 타입의 연장선인데요. 등속 운동의 시간 이동거리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그래프는 속력이 큰 고속열차와 속력이 작은 버스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시간 이동거리 나왔습니다. 이제는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시간 이동거리일 때 기울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도전해보죠.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속력에서는요. 속력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넓이가 뭐라고 했어요? 넓이가 이동거리가 된다고 했죠. 시간 속력에서 이 넓이가 뭐가 된다고요? 이동거리가 된다고요. 지금 중3 문제에서는 두 가지만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진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가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속력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시간 이동거리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다. 시간 속력에서는 넓이가 이동거리이다. 이때 유의할 건 사각형에서는 사각형의 넓이 계산해야 되고요.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야 되고요. 시간 속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되어 있으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속력이 큰 고속열차와 속력이 작은 버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고속열차의 속력은 시속 300km이다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자, 1시간에 얼마 이동했는지 봅시다. 쭉 갔더니 300 이동했네요. 맞습니다. 시속 300km. 자, 그리고 버스는 2시간 동안에 200km 이동한다. 자, 2시간 동안에 버스 얼마 갔는지 볼까요? 쭉 갔더니 버스 여기 있잖아요. 지금 200km 간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2시간 후 고속열차와 버스의 이동거리 차이는 400km이다 되어 있는데, 자, 두 개의 위치 있죠? 2시간 후에 이만큼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 200, 600의 차이니까 얼마가 되고 있어요, 지금? 400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맞겠네요. 답은 5번. 1, 2, 3, 4, 5번이 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제병분석 4번입니다. 등속운동 그래프였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는 건데, 이 넓이가 뭐가 됐었냐면 이동거리가 됐었죠. 자, 지금 그래프가 오로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지금 하는 건 시간에 따른 속력. 이렇게 오로지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뻔해요.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우리가. 자, 고속열차는 요게 이동거리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버스는 요게 이동거리가 되죠.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요게 차이가 되겠죠. 이만큼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1초마다 1초가 지날 때마다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러 갑니다. 기억. 고속열차와 버스는 각각 등속운동한다 되어 있는데, 등속운동하는 거 맞죠? 등속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보시면요, 고속열차는 지금 시속 300km를 일정하게 하고 있어요. 자,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시속 100km로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버스는 2시간 동안 300km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1시간에 100km 가는 거잖아요. 그죠?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이에요. 자, 시간은 H, hour가 되고 있고요. C, 그리고 속력은 km per hour, 시속 몇 킬로미터 가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버스가 2시간 동안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만큼 넓이가 이동거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얼마예요? 100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200km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위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100km per hour 곱하기 2시간 약분, 그래서 200km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버스가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죠. 디귿 0시간에서 0.5시간 사이에, 즉 30분 동안 고속열차는 버스보다 100km 더 이동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죠? 이만큼 차이. 이만큼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밑에 밑변은 0.5시간 동안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0에서 100 빼면 얼마입니까? 300에서 100 빼면 200 되는 거죠. 200km per hour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100km가 되겠네요. 이거 맞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과 디귿이 되죠.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300이 아니라 200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연낙하 운동에서인데요. 자연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됐었죠. 저 이때 이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이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삼각형의 넓이에요. 사각형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질량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1초당 9.8 m/s씩 증가하는 겁니다. 10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1초에 10 m/s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1초 후에 10 m/s가 되는데 2초가 지났을 때에는 20 cm/s가 되는 20 m/s가 되고 3초가 지났을 때에는 30 m/s로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유형분석 5번째입니다. 자연낙하 운동을 할 때 시간과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떨어지는 것을 촬영한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떨어지는 물체를 연속 촬영했습니다. 여기 출발했었을 때 처음에 간격은 이만큼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간격이 증가한 거잖아요. 이것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붙인 거예요. 잘라서 붙인 거고요. 잘라서 붙인 겁니다. 이때 연속 촬영한 거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즉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즉 얘는 시간당 이동거리, 그래서 이 높이 하나하나는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시간당 이동거리 뭐요? 속력이 되는 거였죠. 일정한 시간 간격당 이동한 거리 따져주게 돼요. 속력이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는 지금 시간이라고 나와있지만 Y축에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속력이라고 써줘야지 되는 거였죠.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옳은 곳을 골라보래요. 기억. 공과 공 사이의 잘라난 조각의 길이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과 공 사이의 잘라낸 길이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길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네, 이거 속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속력이에요. 그냥 거리가 아니에요. 왜? 일정한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디귿, 잘라낸 조각을 시간축에 차례대로 붙이면 시간당 이동거리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동거리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시간당 속력의 그래프가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유형 5번째입니다. 자연학화 운동은 시간 속력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는 등속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가를 봅시다. 지금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였는데요. 간격이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네, 등속 운동이 되죠. 등속 운동.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 간격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그리고 기왕이면은 자연학화 운동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값은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각각 x축과 y축을 보면 되겠죠. 첫 번째 x축, y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크게 그려볼까요? 시간에 따라 속력을 나타낸다고 하면 가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가가 돼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연학화라고 했습니다. 자연학화는 처음 속력이 0인 상태에서 그냥 통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가 되는 거죠. 계속 봅시다. 두 번째 그래프, 다 했네요. 가와 나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속운동하는 물체와 자연학화 운동을 하는 물체를 비교하여 설명한 그림이다. 자, 빈칸에 들어간 말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철수입니다. 등속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어떻다고요? 네, 속력이 등속운동하니까 일정하겠죠. 일정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관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운동하는 경우에는 계속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라가 얘기한 걸 보죠. 자연학화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속력은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체의 질량에 따른 자연학화 운동입니다. 질량과 자연학화 운동이 관계 있느냐 이 얘기죠. 그림은 공기 중과 진공 상태를 구분해서 깃털과 쇠구슬을 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 있는 거죠.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진공 상태는 마찰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보기 어렵죠. 이론적으로 진공 상태일 때에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어떤 물체가 되든지 간에 1초당 9.8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해야지 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공기 중에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나 밀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최종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였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는 공기 중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깃털과 공이 있을 때 공이 먼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진공 상태이다 되어 있는데 나도 맞죠.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자, 두 개 다 맞네요 지금. 자, 3번
가에서는 중력과 공기저항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저항력 작용하죠. 지금 중력은 다 작용합니다. 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공기저항력 작용해가지고 지금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4번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둘 다 중력을 받아서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가에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는 까닭은 깃털보다 쇠구슬에 더 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여기서 지금 먼저 떨어지는 까닭은 공기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저항을 덜 받아요. 무거운 물체가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체든 똑같이 떨어지죠. 여기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얘기하면은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큽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하거든요. 무게가 더 크다고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는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느냐 혹은 안 받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물체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어쨌든 깃털이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 답은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나눠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의 기록이었죠. 운동은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속력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X분의 Y의 의미가 있겠고 넓이의 의미는 X 곱하기 Y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등속 운동이었죠. 자,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어야지 되겠고요. 이때 등속 운동 예들도 찾아서 골라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낙하 운동하는 거였죠. 자연낙하 운동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운동이었습니다.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질 때 여러분도 유의해야 될 게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질량상 모양하고도 상관이 없다. 마찰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마찰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1초에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벌써 여러분들 한 단원이 다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는요, 단원별로 학습 목표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내용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한번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책을 덮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바로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